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희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물론 금요일에 근무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날도 이어서 연휴를 보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일상의 첫 시작. 첫 뉴스 뭐 골라오셨어요? 네, 트럼프가 던진 폭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뭐 긴 연휴 있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에는 관세 전쟁이 다시 불붙는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있었던 주간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예고했죠. 네, 그러니까 현지 시간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중국이 매우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썼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평균 55% 수준인데 여기에 100% 추가 관세를 하면 중국산 제품 가격이 2배 이상, 2.5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제 SNS를 쓴 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었는데 이 발표 직후 뉴욕 증시가 그야말로 대폭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4.8%, 테슬라 5%, 애플 3.4% 하락했고요. 이른바 이제 빅테크 7총사 이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100조 원 넘게 증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폭탄을 꺼내든 이유는 네. 중국이 먼저 히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이 광물은 세계에서, 네. 지구상에서 중국만 가지고 있는 거라면서요. 중국의 비중이 한 70%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거의 뭐 아. 중국이 이거를 이제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게 언제예요? 그게 9일인데 그 하루 10월 전날. 9일.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 SNS가 나온 건데, 근데 이 히토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뭐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뭐 전기차, 전투기까지 다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 히토류를 이제 중국이 이제 수출 제한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다 미국 같은 경우도 당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두고서 이제 히토류라는 자원을 이제 무기로 삼은 것이다. 또 지금 미국과 무역 협상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이 100% 관세 부과 예고에 대해서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이제 정면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이 반독점 조사까지 착수하겠다 하면서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토류를 미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과 함께 미국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양의 대두, 최대 이것을 소비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지금 그것도 수입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중국이. 입장을, 예, 그러니까 중국. 히토류는 수출하지 않고 대두는 수입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던지니까 트럼프도 말하자면 발끈한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관세 100%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걱정은 우리입니다. 우리. 맞습니다. 경주에서 이제 곧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여기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굉장히 큰 이벤트였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당장 이제 회담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예.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 대해서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오늘 새벽 좀 기조가 바뀌었어요. 오늘 새벽이요. 네, 조금 트럼프, 전.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매우 존경받는 시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이제 본인도 불황을 겪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무역을 총괄하는 USTR 예.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도 네. 그 미 현지 시간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네.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가 대화할 의사가 있으면은 대통령 역시 항상 열려 있다.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예, 예. 그 경주 에이펙 회담 전까지 아직 좀 대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겠다는 계획을 바꾸지 않은 만큼 아직 요 대화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 요 다음 달 1일로 이제 제한 조치를 둔 만큼 물밑조를 할 시간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관세 100% 물어. 음. 그리고 시진핑하고 에이펙에서 만날 필요도 없어. 이랬던 게 이제 엊그제인데
오늘 새벽에는 다시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며칠 만에 이렇게 널뛰듯이 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70%를 생산하는 거는 중국의 히토류가 많은 것도 사실인데 네. 예. 히토류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해요. 환경 오염, 환경 파괴가.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나라가 국가 자본주의, 사실상 사회주의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제가 통제하고 있는 중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 히토류를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밖에 사실상 중국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가격 거군요. 경쟁력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중국에서. 예.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하느냐? 중국의 이제 상무부의 논리를 좀 들어보면은 네. 미국이 이미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상업 통제 목록이란 게 있는데 여기에 3,000개 이상의 품목을 포괄해서 지금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은 최소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산 부품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를 0%라고 설정을 했어요. 0%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0.1%라도 미국 품목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우리가 수출할지 말지를 미국이 통제한다라는 의미예요. 아하.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중국을 향해서 지금까지 3,000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900개밖에 안 된다. 니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별로 안 되고 특히 히토류는 무기, 반도체, 첨단 반도체나 무기, 뭐 ICBM이나 예를 들면 이런 그쵸. 데다 이용되니까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씩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예전에 네. 그 일본이 그 한국 반도체에 불화수소 갑자기 수출 통제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게 아니라 최애국 대우를 없앤 다음에 한 건씩 다 보겠다라는 거였어요. 예. 지금 중국도 이거를 아예 다 미국 기업 뭐 어디에 안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 건씩 니들이 다 보고를 해봐. 아 그때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거랑 그런 비슷한 케이스군요.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겠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씩 그러면은 각 기업마다 네. 다 이를테면 뭐 군사 장비가 됐든 뭐 네. 반도체가 됐든 우리 히토류 이거 써야 돼요라고 중국에 내면은 중국에 하나씩 심사하면 사실상 중국이 엄청난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전자제품에 히토류 안 들어간 데가 없다면서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이 한 2개월치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히토류를. 네. 그런데 이게 2개월 이상 넘어가면은 네. 물론 중국에 수출 안 할 수는 안 하지는 않겠지만은 굉장히 까다롭게 언제든지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을 이제 주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미 30% 관세를 미국이 때리고 있는데 여기에 네. 100% 추가로 한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이제 무역 안 하겠다라는 거의 거거든요. 그 수준이죠. 근데 중국은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미국 시장 말고도 굉장히 다변화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루트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특히 네. 한국 기업한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도 니들 다 빼하고 있는데 우리 어느 정도 자립화 됐거든 이제. 이제 너희 압박해도 우리 버틸 수 있어. 그래서 이게 히토류 통제가 그렇게 쉽게 안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이거를 무기로 중국도 계속 이제 지렛대로 계속 협상을 할 것이고 네. 미국도 어쨌든 압박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장기화되면 그럼 음. 지금 우리는 굉장히 걱정 아니에요?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 가지고도 미국의 주식시장 폭락을 했는데 우리는 계속 그 영향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로서는 이 빨리 해결 안 되면 미중 갈등 해결 안 되면 중간에서 굉장히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당장 있는 이제 에이펙에서 네, 예.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근데 오늘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태도를 바꿔가지고 바꿨어요. 만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 어찌 됐든. 그래서 여기에서 좀 각자 이렇게 원하는 카드를 내밀면서 조금 들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1박 2일로 짧게 가는 뭐 일정을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걸로 했는데 이게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더 축소되지는 않고 1박 2일로 한미 정상회담도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제대로 안 열리면 한미 정상회담도 완전 약식으로 열려서 지금 앞두고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2조 달러 그러니까 2,800조 원이 날라갔어요. 그때 트럼프가 관세한다고 하면서 맞아요. 나스닥이나 이쪽에서 예. 그중에서 기술주 특히 기술주들이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기술주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고 우리나라 뭐 서학개미라고 하죠.
추석 때 예. 1조 8천억 원어치를 이 미국 주식을 투자를 했대요.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고 지난해보다 300배 이상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고 우리 음. 장은 다 문 닫으니까 음. 그 사이 동안 미국 시장으로 간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많았다더라고요. 한국 시장만 지금 오른 게 아니라 뭐 일본 시장, 미국의 나스닥도 다 오르기 때문에 예. 이 차익을 보고 한 건데 예. 들어갔는데 바로 물렸어요 지금.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참 걱정이다. 뭐 이런 게다가 상황이에요. 예. 오늘 월요일 우리 음. 주식 시장도 좀 걱정인 상황이에요. 음. 워낙 급등을 한 주들이 꽤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잖아도 너무 급등해서 불안했는데 미국 시장 저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는 요 불안 심리가 오늘 블랙 먼데이가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는 이 미중 갈등이 꽤 오래 갈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느낌에는 지금 중간선거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가 큰 소리는 뻥뻥 쳤지만 실제는 길게 못 가져갈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휘토르도 휘토르지만 그 대두 말입니다. 예. 미국의 그 엄청난 이제 수확을 앞둔 그 대두를 중국이 안 사주면 그 대두 농사 짓는 이 유권자들의 불만이 엄청날 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라도 그렇게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그러니까 생각이긴 해요. 제가 말하는 장기화는 네. 이게 이 지금 현 상황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예. 중국은 히토류를 언제든지 다시 카드를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아. 계속 협상의 레버리지로 쓰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 요번 거는 요 해프닝은 요렇게 끝나더라도 또 언젠가 또 그럴 수 있다 그런 필요하면 말씀? 우리는 그런 꺼내서 의미의 장기화? 니들만 우리 목 잴 수 있어? 우리도 너희 타격 줄 수 있어? 이 카드는 지금 계속 살아 있는 거다. 이렇게 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길게 보면 그런 말씀. 불안 요소가 계속 남아 있다 그런 말씀. 자, 큰 뉴스였습니다. 그다음으로 가죠. 특검 수사받던 양평 공무원 사망. 예, 이 역시 큰 뉴스인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참고인으로 나왔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메모가 나왔고 네. 메모 한 장은 공개가 됐는데 지금 유서 20장은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 상황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예. 이 공무원 지금 정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공무원이 연휴가 끝난 10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금요일에 뭐 신회사들 많지만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 출근해야 되잖아요. 네. 출근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동료들이 집에 찾아갔다가 숨진 걸 발견한 건데, 근데 이 공무원이 지난 2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하루 전날에 그 김건희 씨 관련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네. 이 의혹은 이제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ND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하면서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요 내용인 거고, 요 그 사망한 공무원은 그 당시 개발 부담금 업무를 맡았던 실무자입니다. 예. 네, 현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조사를 받았다, 괴롭다 이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정치권에서 공방이 되는 건 이 메모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유튜버 레인보우로 그 메모를 자필 메모를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한 장짜리 메모는 공개가 된 거고 네. 말씀드린 대로 유서는 아직 경찰이 가족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고 네. 일단 메모만 먼저 좀 볼까요? 메모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언론에 알려진 건데, 이 내용은 특검이 김선교 전 양평군수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하라고 회유했다. 뭐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뭐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 공무원 생활했는데 자괴감이 든다. 이런 내용들이 저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이 공무원은 이제 사실 그 특검 출범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특검의 가혹한 수사가 한 생명을 앗아갔다. 민주기 특검 뭐 사태 수사 기록 공개 요구하면서 지금 모든 조사 녹취록, 조사 종료 시간, CCTV 이런 거를 공개하라는 입장이에요. 민중기 특검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검은 이제 이것들 이제 반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진행했지만 점심 저녁 휴식 시간 보장했고 또 담당 경찰관이 직접 배웅까지 했다. 그러니까 광합도 회유도 없었다고 하고 특검 내 분위기도 이렇게까지 커질 거를 예상 못했다는 분위기라 좀 당혹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 측 입장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요 메모는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가 아니라 별도의 문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 나온 걸 보면은 네. 지금 그 유서 아까 뭐 20여 장 네. 그 분량의 유서와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한 메모 내용이 이제 상당히 겹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그 유족 측과 그 사망한 공무원의 변호인 등을 이제 취재를 해서
확보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요 유서에 담긴 필적 그리고 메모에 담긴 필적도 좀 유사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경기 양평경찰서는 요 필적 감정을 이제 맡긴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부검도 이제 유족 측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경찰 측은 이제 한 채 의혹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검을 하겠다면서 오늘 이제 부검을 하겠다 이런 예, 입장입니다. 부검은 확정이 됐군요. 이렇게 되자 지금 국민의힘에선 특검 해체, 재조사, 특검을 특검하라 이런 입장인 맞습니다. 거예요? 특검 민중기 특검의 그 폭력 수사 의혹을 특검법으로 좀 다시 봐야 된다. 특검에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인데 사실 이런 거는 처음 있는 일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국민의힘이 이걸 이제 최대한 좀 쟁점하는 모습인데 국회 안에 그 공무원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국회 사무처가 이걸 불법 시설문이라고 불허해서 이제 어제까지 설치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국민의힘 의원 개인의 의정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천막 설치는 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 분향소에 필요한 분향 물품들은 아직 반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도 이 분향소 근처에서 하겠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좀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정쟁적인 부분은 이거는 차치하고 좀 사람의 목숨을 끊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또 조사를 받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지금 남긴 메모이기 때문에 뭐 진상 조사는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 예, 이게 이제 무슨 건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김건희 씨가 그 회사가 ESIND라는 이제 그 개발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공흥지구 양평의 공흥지구에 개발을 했는데 그때 이 개발을 하면은 개발 분담금이라는 게 이제 부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2016년에는 17억 원이 부과가 됐는데 2017년에는 최종 부과액이 0원이 됐어요. 그 17억 원이 도대체 0원이 된 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땅이 개발이 되면 이익이 굉장히 음. 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익금의 일부를 분담하는 게 개발 분담금인 거죠? 예, 개발 부담금인데요. 부담금. 근데 어쨌든 2016년에 17억 원, 2017년에 0원 그러다가 2021년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니까 양평군이 다시 1억 8천만 원을 이제 최종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흥지구 개발 사업 개발 부담금 이 담당한 사람이 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5급 공무원이고 현재는 그 업무를 하지 않고 민원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그 유서 자필 메모를 보면 유서는 아니고 자필 메모를 보면 10월 3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석 연휴 딱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만에 지금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이게 뭐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단 며칠 만에 조사받은 지 며칠 만에 이거를 굉장히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압박감을 받았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좀 유추할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공무원들이 또 관련해서 징계를 이미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분은 근데 지금 여기 피의자 신분으로 간 것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었더라고요. 조사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정말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가혹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특검으로 인한 특검 수사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에 어느 정도 좀 속도 제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이제 김건희 씨의 매건 매직 의혹, 뭐 금 거북이 등등등해서 이거에 지금 집중한다고 하고 이쪽에 지금 양평 공흥지구랑 뭐 이를테면은 양평 고속도로 이쪽 팀은 또 이제 별도로 사실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16개가 다 따로 움직이니까 전체적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번 국감이나 이런 데서 좀 집중적으로 좀 특검을 대상으로 한 특검을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쟁화될 소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2부 정치 맛집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예, 국감이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국감의 특징은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면서도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감까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양당 모두 이제 전열을 가다듬은 상태인데 가장 뜨거운 곳은 이제 법사위 운영입니다. 맞습니다. 당장 오늘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 관심인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으로 부르고 출석 직후에 이석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인데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자체를 안 하면 뭐 동행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럴 수 있지만 출석 자체는 한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동행 명령 이야기는 이제 없어진 것 같고 네.
다만 이석을 할 경우에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석을 할 경우는 불허하겠다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단독 보도를 보면은 조 대법원장은 이제 출석은 하겠지만 인사말만 하고 퇴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법에서는 이제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퇴장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민주당 만약에 오늘 되지 않으면은 15일에 또 대법원에 이제 현장 국감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 이때 또 추가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이제 증인으로 부를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희대 나와라, 김현지 나와라 이렇게 좀 붙은 모양새던데 오늘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